양자의 삶, 되찾은 사랑. 누구에게나 가슴 깊이 숨겨진 가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말 못한 그리움, 지나간 후회,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랑이 있죠. 오늘 한 소년의 가족이 바뀌며 시작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965년 어느 시골 농촌 마을 3남 2녀를 둔 집안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들은 집안의 기둥이라 귀히 여겨졌죠. 새 아들은 결혼하여 자녀를 두었는데 첫째 아들은 딸만 둘, 둘째 아들은 아들 둘 딸 하나, 셋째 아들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죠. 장남만 아들이 없었어요. 큰아범, 애가 딸만 둘이라 걱정이 많지? 건강하게만 자라면 다행이죠. 그래도 집안을 잇는 건 생각해야지. 며느리의 눈빛엔 늘 미안함이 맴돌았습니다. 무심한 듯 건네는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히는 시대였죠. 그러던 어느 날 가족 회의를 합니다. 거실에 모인 가족들 사이 집안 어른들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둘째 집 큰아들을 큰형네 양자로 보내 집안의 대를 잇기로 했죠. 알겠습니다. 형님, 저희는 아들이 둘이니 큰아이를 보내겠습니다. 아, 그래.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 이건 우리 집안을 위한 일이여. 조상 제사 뿌리도 이어야 하지 않겠냐? 결국 큰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진 8살 선우. 그날부터 그는 아버지의 형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선우는 큰 집으로 간 후 자주 방구석에 앉아 가방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선우는 원래 이름보다 우리 집 장손이라는 말로 불리기 시작했죠. 낯선 방, 낯선 가구. 이번 설에 너한테 세배 많이 받을 테니 준비 잘해라. 선우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아빠는 지금 뭐 하고 계실까? 명절날 그의 마음속은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몇 해가 지난 후 선우의 생일, 큰아버지 집에선 조용했습니다. 케이크 없는 생일 저녁. 아무도 그날이 선우의 생일인 걸 기억하지 못했죠. 큰 집에 온 지 몇 해 동안 조용한 생일 저녁을 보내왔어요. 그래도 기억해주는 이가 있었어요. 첫째 딸이 작은 소리로 말합니다. 오빠, 이거 내가 몰래 가져온 건데 빵이야. 고마워. 그 조그만 빵 하나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친부모가 있는 집은 멀지 않았지만 마음은 닿지 않았습니다. 큰 집 저녁 식탁, 말없이 밥을 먹는 선우의 모습입니다. 밥상 위엔 평소와 다름없는 된장국, 무생채, 멸치볶음이 놓여 있었죠. 선우는 아무 말 없이 밥을 삼켰습니다. 그날이 자신의 생일이라는 걸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낸다 한들 누가 기억이나 할까 싶었죠. 하지만 같은 시간 멀리 떨어진 친가에선 선우의 친엄마가 부엌 한켠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우리 선우 생일인데 좋아하는 조갯살도 넣었는데 이걸 선우는 못 먹네. 눈물은 조용히 끓는 냄비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들을 품에 안아주지 못한 그 시간은 엄마의 가슴에 깊은 주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도 참 지금은 큰형님 때가 아닌데 이젠 마음 좀 놓소. 난 단 하루도 놓은 적이 없어요. 그날 이후 나는 매년 이 미역국을 끓였어요. 같은 시간, 같은 하늘 아래 아들은 말없이 밥을 먹었고 엄마는 말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선우의 생일은 아직 소중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집은 그나마 형편이 좋았습니다.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그러나 큰 집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학원 가면 안 될까요?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라. 넌 착하게만 자라면 돼. 그에게 책임이라는 단어가 더 먼저 찾아왔습니다. 양자로 간 선우에게 주어진 건 공부가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큰아버지는 자주 말씀하셨죠. 남자는 허리 펴고 일할 줄 알아야 쓰는 기다. 책은 집안 기둥되고 난 다음에 펴도 안 늦다. 선우는 학교에서 받은 상장을 몰래 서랍에 넣습니다. 이 상장 우리 집에 있었으면 냉장고에 붙었을 텐데 여긴 그냥 종이 쪼가리일 뿐이네. 그 시간 친가에서는 둘째 삼촌이 아들들 옆에서 문제집을 봐주며 조곤조곤 설명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공부는 매일 꾸준히 해야 한다. 우리 선우도 잘할 텐데. 친가에선 책값이 아깝지 않다며 과외와 학습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반면 큰 집에선 선우가 책을 보면 일 안 한다고 꾸중부터 들었습니다. 밤이면 선우는 몰래 손전등으로 책을 보았습니다. 불 끄고 자라. 내일 새벽에 밭에 같이 나가봐야 한다. 공부하고 싶다는 말이 이 집에서는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월이 지나 고학년이 된 선우. 성묘 후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뿐입니다. 명절마다 친부모와의 어색한 조언은 계속됐죠. 이젠 너희 동생도 커서 너 닮았다더라. 예. 그는 묻고 싶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보냈냐고. 큰아버지 생일 잔치가 되어 친척들이 모이고 얘기를 나누지만 선우는 구석에서 조용히 있습니다. 선우는 점점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가끔 친가의 가족 모임에 초대받지 못했을 때면 그 빈자리를 느끼며 더 조용해졌죠. 왜 나만 여긴 낯설고 거긴 멀게 느껴질까? 쓸데없이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넌 이 집 아이다. 마음 단단히 먹고 이 집 기둥이 될 준비를 해라. 전 그냥 공부가 하고 싶어요. 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포기하지 말라고 하세요. 네가 배운다고 이 집이 바뀌냐? 지금은 일부터 배워야 할 때다. 선우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열망은 거친 현실 속에서 조용히 눌려버렸습니다. 선우는 마음이 답답하면 편지 봉투를 꺼내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요. 공부는 잘 못하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가끔 미역국 생각이 나요. 엄마가 끓여주시던 그 따뜻한 미역국요. 그 편지는 붙이지 못한 채 선우의 서랍 깊은 곳에 잠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고 그 강을 건너 다시 마주한 얼굴들. 부모님들은 돌아가시고 선우는 큰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들었습니다. 노후된 시골 집마당, 봄 햇살 아래 중년을 넘긴 선우와 사촌 남매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때 선우는 낡은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 봉투를 발견합니다. 이게 뭐지? 선우는 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선우야,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네가 문 앞에서 밥상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 떠오른다. 너한테는 참 많이 미안하다. 자식처럼 키운다고 했지만 결국 우린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주지 못했다. 네가 웃을 때 우린 안심했고 네가 조용할 땐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다. 우리가 떠난 뒤에도 마음속 깊은 곳엔 정우야, 미안하다는 말이 아직도 남아있을 거다. 언젠가 네가 아버지가 된다면 네 아이에겐 꼭 사랑한다고 많이 말해주길 바란다. 선우는 눈시울을 붉히며 편지를 접고 손으로 가슴을 누른다.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사촌들이 조용히 선우 곁에 앉아 말없이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그때 우리가 어렸죠. 지금 우리 애들처럼. 그땐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제 알면 됐지. 우리는 다 부모가 되어보니 그때 부모님들 마음도 조금은 이해하게 되네. 자녀들이 마당에서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있다. 우린 절대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아픔 안 남길 거다. 헤어지지 않고 더 많이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주자. 세월이 지나도 가슴 깊이 남는 상처가 있다. 하지만 그 상처 위에 꽃을 피우는 것, 그게 가족이고 그게 사람이다. 선우와 사촌들, 자녀들과 함께 마당에 둘러앉아 웃으며 옛 사진을 보고 이야기를 나눈다. 이 이야기는 원치 않는 양자의 삶의 아픔과 가족의 그리움이 뒤늦게나마 치유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각자의 아픔을 안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